인류의 의식이 즉각적인 물리적 환경을 넘어 퍼져나간 가장 초기의 순간부터 인류는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심원하게 우주적인 하나의 질문에 매료되어 왔다. 그것은 바로 빛의 속도는 과연 얼마일까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날 갑자기 천재적인 섬광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오류와 눈부신 돌파구, 변화하는 우주론 모델, 그리고 실험과학의 끊임없는 진화를 특징으로 하는 고난에 찬 300년이 넘는 여정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와 방정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의 신비로운 혼달에 측정 가능한 질서를 부여하려는 인류의 인내심이 빚어낸 서사시이다. 2000년 이상 동안 서양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주장에 지배당해 있었다. 그는 빛이 순간적으로 전파된다고 보았다. 일상 경험은 이 견해를 뒷받침했다. 등잔의 덮개를 벗기면 조명이 즉시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다. 이 믿음은 17세기 정밀한 천문 관측이 순간성 교리를 균열내기 전까지 도전받지 않고 이어졌다.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는 첫 번째 본격적인 시도는 17세기 초 이탈리아의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이뤄졌다. 피렌체 근교 언덕에서 실험을 진행한 갈릴레오는 일정 거리를 두고 2명의 조수를 배치하고 각각 덮개가 있는 랜턴을 들게 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빛을 드러내면 두 번째 관측자가 그것을 본 즉시 자신의 랜턴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갈릴레오는 멀리서 빛을 본 순간과 돌아오는 섬광 사이의 지연 시간을 측정하고자 했다. 이 실험은 유한한 값을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갈릴레오는 현명하게도 만약 빛이 유한한 속도를 가진다면 그것은 인간의 반응 시간과 당시 사용 가능한 조악한 계시 장치의 감도를 훨씬 초월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여야만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의 겸손함과 엄격한 방법론은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이 실험은 빛의 속도가 측정 가능하다는 개념을 도입했고 이후 더욱 정교한 방법론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빛이 유한한 속도로 나아간다는 첫 번째 설득력 있는 증거는 지상이 아닌 하늘에서 왔다. 1676년 덴마크 천문학자 올레 르메르는 파리 천문대에서 일하면서 목성의 의성 2호의식 관측 타이밍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지구가 궤도상에서 목성에서 멀어질 때 이 2호의식은 예측보다 점차 늦게 나타났고 지구가 목성에 가까워질 때는 더 일찍 발생했다. 르메르는 이를 빛이 지구 궤도 지름을 가로지르는 데 필요한 추가 시간 때문이라고 정확히 해석했다. 당시 알려진 지구 궤도 크기의 가장 좋은 추정치를 사용해 그는 빛이 지구 궤도 전체 지름을 건너는데 약 22분이 걸린다고 계산했고 이를 통해 초속 약 22만 7천 킬로미터라는 속도를 얻어냈다. 이는 오늘날 값보다 약 25% 높았지만 빛이 순간적이지 않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었다. 그의 동료 크리스티안 하위언스는 이 계산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결과를 널리 알렸다. 이 발견은 천문학적 현상이 빛의 전파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후 우주론 모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반세기 뒤인 1728년 영국의 천문학자 제임스 브래들리는 항성의 연주광자 현상을 발견함으로써 독립적인 확인을 제공했다. 지구의 궤도 운동인 초속 약 30km가 도달하는 별빛의 유한 속도와 벡터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항성의 겉보기는 1년 동안 미세하게 이동한다. 브래들리는 최대 광자 각도를 약 20.5초로 측정했고 이를 통해 빛의 속도를 초속 약 30만 1000km로 도출했다. 이는 오늘날 받아들여지는 값과 놀라울 정도로 가까웠다. 이 방법은 빛의 속도가 우주 규모에서도 일관됨을 보여줬고 이후 상대성 이론의 기초를 강화했다. 이러한 천문학적 방법들은 획기적이었지만 간접적이었고 태양계 내 거리의 불확실성에 의해 제한되었다. 19세기는 이 탐구를 다시 지구로 가져왔고 실험실 규모의 실험을 낳았다. 1849년 프랑스 물리학자 이폴리트 피조는 광원과 8.6km 떨어진 슬렌의 거울 사이에 빠르게 회전하는 톱니바퀴를 설치함으로써 최초의 성공적인 지상 측정을 이뤄냈다. 바퀴의 회전 속도를 점차 높여 돌아오는 빛이 다음 톱니에 가려질 때까지 했을 때
그는 왕복에 약 55마이크로초가 걸린다고 계산했고 초속 32만 5천 킬로미터라는 값을 얻었다. 이는 단 5% 높은 값에 불과했다. 이 실험은 통제된 환경에서 빛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든 기술적 진보를 보여줬다. 이듬해인 1850년 레옹 푸코는 톱니바퀴 대신 빠르게 회전하는 거울을 사용함으로써 피조의 설계를 극적으로 개선했다. 빛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고정 거울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온 비문 거울이 그 사이에 회전한 작은 각도만큼 편향되었다. 푸코의 초기 측정치는 초속 29만 8천 킬로미터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나중에 장치를 개량해 공기 중과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를 비교했고 물속에서 더 느리다는 사실을 발견한 점이다. 이 결과는 뉴턴의 입자설을 결정적으로 반박하고 빛의 파동설을 지지했다. 이 발견은 빛의 본질에 대한 오랜 논쟁을 종결짓고 전자기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더 높은 정밀도를 향한 추구는 독일계 미국인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브라함 마이켈슨의 일생과 거의 동의어가 되었다. 1870년대부터 1931년 사망할 때까지 마이켈슨은 회전 거울 기술을 끊임없이 정교화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실험은 1924년부터 1926년까지 캘리포니아 윌슨산과 샌안토니오 산 사이 22마일의 진공 광로와 8면 회전 거울을 사용해 수행되었다. 1926년 그가 최종 발표한 값은 진공에서 초속 29만 9,972만 4,458km였으며 오차는 단 4km에 불과했다. 이 정밀도는 현대 계량학의 기준을 세웠고 빛의 속도가 기초물리학의 불변 상수임을 확립했다. 마이켈슨의 측정은 빛이 정지한 발광 에테르를 통해 전파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지만 이 가정은 1887년 마이켈슨 몰리 실험에서 화려하게 무너졌다. 전례 없는 감도의 간섭계를 사용해 마이켈슨과 에드워드 몰리는 가정된 에테르를 통한 지구 운동에 대해 평행과 수직 방향의 빛 속도 차이를 찾았지만 10억분의 1 수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정밀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프린지 이동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널 결과는 에테르 가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1905년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무대를 마련했다. 이 이론은 진공에서 빛의 속도가 광원의 운동과 무관하게 모든 관성 관찰자에게 동일하며 시라는 불가침의 한계라고 선언했다. 이 이론은 물리학의 틀을 완전히 바꿨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재정의했다. 아인슈타인 이후 시위 측정은 미지의 상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이론을 검증하고 다른 상수를 정밀하게 다듬기 위한 극도의 정밀도로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르러 공동 공진기와 초기 레이저를 이용한 마이크로파 및 광학 기술은 오차를 초속 1km 이하로 낮췄다. 1972년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케네스 에번슨 팀은 레이저 주파수 측정을 통해 초속 29만 9,972만 4,458.05km라는 값을 얻었고 오차는 단 1.2m/s에 불과했다. 이 정밀도는 현대 양자 광학의 발전을 반영하며 빛의 속도가 양자역학과도 완벽히 일치함을 보여줬다. 이 놀라운 정밀도는 하나의 철학적 문제를 드러냈다. 남은 불확실성은 더 이상 빛 자체를 측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터의 정의, 역사적으로 파리의 물리적 원형 막대의 기반, 와초의 정의, 지구 자전에 기반했고 이후 세슘 원자 전이의 기반, 위 불완전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83년 제17차 국제도량형 총회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진공 속 빛의 속도를 정확히 초속 29만 9,972만 4,458m로 고정하고 미터를 그 값을 기준으로 재정의한 것이다. 이제 미터는 빛이 1초에 209,972만 4,458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로 정의된다. 빛의 속도는 더 이상 측정 대상이 아니라 정확히 정의된 상수가 되었다. 이 재정의는 국제단위계 SI를 통일했고 과학의 글로벌 일관성을 보장했다.
2025년 11월 현재 이 정확한 값은 1983년 이래 단 1m도 변함없이 초속 29만 9,972만 4,458m이다. 이 값은 이제 국제 단위계에 깊이 박혀 있으며 길이와 시간, 그리고 간접적으로 수많은 다른 단위의 정의를 떠받치고 있다. 현대의 광학 격자 시계와 주파수 빛은 상대 불확실도 10⁻18제곱 이하를 일상적으로 달성하며 시위 고정값은 우주선이나 먼 관측소에서도 전 세계 시간과 길이 기준 사이의 완전한 일치를 보장한다. 최근 발전으로는 2022년에 전압 제어 발진기와 레이저를 결합한 새로운 측정법이 제안되어 빛의 속도를 0.1% 정밀도로 재확인했으며 2023년에는 고적색 편이 퀘이사를 이용한 허블 다이어그램 연구를 통해 빛 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동 가능성을 테스트해 그 불변성을 더욱 강력히 입증했다. 또한 2024년에는 양자 얽힘 상태를 이용한 초정밀 간섭 실험으로 시위값을 10⁻20제곱 수준에서 재검증하는 데 성공하며 중력파와 빛의 속도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토스카나 언덕에서 갈릴레오가 든 랜턴에서 빛의 불변 속도로 현실 자체를 정의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350년이 넘는 과학적 여정이 펼쳐져 있다. 이는 천문학, 정밀광학, 원자물리학, 상대성 이론, 그리고 개량학의 눈부신 진보를 필요로 했다. 오늘날 빛의 속도는 단순히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우주를 측정하는 불변의 차이며 자연의 우아함과 과학적 탐구의 놀라운 지속성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이 서사시는 인류의 지식의 한계를 계속해서 밀어내는 과학 정신 그 자체를 구현하고 있다.